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평범한 삶을 사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38살로 대기업 IT 보안팀 과장이었고, 아내 지연은 35살로 종합병원 행정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이들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를 가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평범한 부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몇 달 전부터 아내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죠. 지연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한 건 석 달 전쯤부터였습니다. 병원 특성상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야근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건 민수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늦은 귀가가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서너 번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말 근무도 잦아졌습니다. 민수가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면 지연은 이미 병원 식당에서 먹었다고 말했고,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예전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아내였는데, 이젠 그런 대화조차 사라져버렸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지연은 집에만 들어오면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카톡 알림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민수에게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젠 알림 소리 자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옆에 두었죠. 민수가 심부름 좀 가자고 하면 지연은 괜찮다며 직접 나가겠다고 했고,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관된 패턴이었어요. 민수는 보안팀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게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그의 눈에 아내의 행동 변화가 그냥 지나칠 리 없었죠. 하지만 민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아내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내를 대했고, 퇴근길에 지연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한 거죠. 지연은 남편의 다정한 태도에 오히려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한 건지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병원 행사가 있다며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저녁 약속도 잦아졌습니다. 민수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 동료들끼리만 모이는 자리라며 정중히 거절했죠.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던 지연이 이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죠.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착각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인지를요.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에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먼저라는 게 그가 일하며 배운 원칙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자신의 직업 특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관찰력은 단순히 회사 시스템을 지키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었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철저히 사실만을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몇 년 전 이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했었어요. 당시엔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증거 확보가 편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죠. 민수는 퇴근 후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앱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주행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병원에서 곧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한 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남 쪽 특정 호텔 인근에 차를 세운 기록이 여러 번 발견됐죠. 다음으로 민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차장 CCTV 열람을 요청하며 자신의 차량 번호를 알려줬어요. 혹시 누가 차를 긁고 간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이유를 댔죠. 관리사무소 직원은 흔쾌히 승낙했고 민수는 지난 한 달간의 주차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말한 귀가 시간과 실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을 대조해 보니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씩 차이가 났어요. 병원에서 집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그 사이 시간은 어디서 보낸 걸까요? 민수는 차분히 날짜별로 정리하며 엑셀 파일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내역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민수는 매달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몇 달간 낯선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인근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의 결제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근처에서 주로 생활하는데 왜 강남까지 가서 돈을 쓴 걸까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죠. 민수는 이 내역들을 모두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지연의 스마트폰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1년 전쯤 지연이 휴대폰 고장으로 민수에게 데이터 백업을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민수는 지연의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백업 설정을 자동으로 해뒀죠. 지연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민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연의 클라우드에 접속한 민수는 최근 백업된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동료 사이의 대화를 넘어서 있었죠. 민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야근한다던 날 실제로는 도윤과 만나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주말 병원 행사라던 날은 둘이서 드라이브를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분노보다는 차가운 침착함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지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걸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그녀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직업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민수가 대기업 보안팀에서 일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연은 그저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기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 집안일이나 사람 관계에는 둔감할 거라고 단정 지었죠. 실제로 민수는 평소 감정 표현이 많지 않았고 집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으니까요. 지연은 그런 남편의 성격을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병원이라는 직장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지연은 종합병원 행정팀에서 5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원이었어요. 상사들에게도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불륜 상대인 도윤 역시 영상의학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로 병원 내에서 조용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지연은 병원이라는 큰 조직 안에서 자신들의 관계가 충분히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누군가 둘이 함께 있는 걸 봐도 같은 병원 동료로만 보일 거라 확신했죠.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업무 핑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고, 특히 영상의학팀은 응급 환자 촬영으로 야간 근무가 잦았어요. 도윤이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있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지연 역시 행정팀이지만 환자 스케줄 조정이나 서류 작업으로 야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업무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도윤이 야간 촬영 스케줄이 있는 날이면 지연도 야근을 핑계로 늦게까지 남았고 함께 병원을 나와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퇴근 후에는 강남 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시간을 보냈죠. 모든 게 업무 연장선상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어요. 지연은 매번 집에 돌아오기 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옷을 정리하고 향수 냄새를 지웠으며 휴대폰 메시지는 모두 확인하고 삭제했어요. 민수에게는 오늘 병원에 응급 환자가 많아서 늦었다거나 서류 작업이 밀려서 야근했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생했다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곤 했죠. 지연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죄책감보다는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은 자신의 이중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도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병원 동료로 시작했던 관계가 식사를 함께하고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졌죠. 도윤은 지연보다 3살 어렸지만 차분하고 세심한 성격이었어요. 지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하게 위로해줬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관심을 도윤에게서 느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을 넘었고 그 후로는 만남이 더 잦아졌습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이건 잠깐일 뿐이라고 합리화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남편의 조용한 관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민수는 아내가 안심하도록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며 지연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연은 남편이 자신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민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단지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의 자신감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죠. 민수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보안팀에서 일하며 배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정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 CCTV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지연이 집을 나간 시간과 돌아온 시간, 그리고 그 사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한데 실제로는 2시간 넘게 걸린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민수는 다음 단계로 아내의 동선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을 보니 지연이 자주 들르는 장소가 강남의 특정 호텔 인근이었어요. 민수는 주말을 이용해 직접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호텔 주변을 둘러보며 주차장 위치와 입구를 확인했죠.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CCTV 위치도 파악했어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 자료들도 요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커피를 사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모든 걸 업무처럼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공동 체크카드 명세서를 모두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근처가 아닌 강남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들을 따로 분류했죠.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그리고 한 번은 호텔 내 상점에서도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사용 시간과 장소가 명확했어요. 민수는 이 결제 내역들을 지연이 늦게 귀가했던 날짜와 대조해 봤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죠.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 증거였어요. 민수는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과 도윤의 대화 내용이었죠. 민수는 지연의 클라우드 백업 파일에 접근해 카톡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련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며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만남을 약속하고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는 메시지들이 등장했어요. 민수는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어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으니까요. 병원 내부 상황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대학 동기 중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평소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였죠.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 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 요즘 일이 많아 보이던데 병원 분위기가 어떠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간호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최근 병원 상황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다 문득 행정팀 지연과 영상의학팀 방사선사 한 명이 자주 같이 다니는 걸 봤다는 얘기를 꺼냈죠. 둘이 점심도 자주 함께 먹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게 맞춘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그냥 친한 동료인가 보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는 인터넷으로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리뷰와 경력을 꼼꼼히 확인한 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민수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CCTV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카톡 대화, 스크린샷, 그리고 병원 내부 정황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파일이었죠. 변호사는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직장 내 불륜이라는 점에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연과 도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만남이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어요. 병원 근무 스케줄을 서로 맞추는 것도 익숙해졌고, 야간 근무를 핑계 삼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죠. 지연은 점점 더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꼈지만, 딱히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과 함께 있을 때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설렘과 관심을 도윤에게서 찾은 것 같았죠.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 출근 준비를 했죠. 저녁에 함께 있어도 지연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부 관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어요. 민수가 가끔 스킨십을 시도하면 지연은 피곤하다며 자연스럽게 피했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어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만났을 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지연은 당황스러웠지만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도윤은 더 이상 숨어 다니는 게 지친다고 했고, 지연과 제대로 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혼까지 생각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처럼 두 남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죠. 하지만 도윤의 압박은 계속됐고 지연은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내비쳤어요. 지연과 도윤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점심시간에 둘이 함께 식당에 나타나면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소문으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도윤 역시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도 지연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점점 줄여갔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면 더 좋다고 조언했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나 친밀한 모습을 담은 사진 같은 것들이죠.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일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스케줄을 계속 관찰하며 패턴을 파악했어요. 특히 금요일 저녁과 주말에 야근 또는 병원 행사를 핑계로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민수는 다음번 그런 날이 오면 직접 뒤를 밟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연이 또다시 야근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알겠다고 답장을 보낸 후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민수는 병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대기했죠. 오후 7시쯤 지연이 병원 후문으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도윤도 같은 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지연의 차로 함께 걸어갔어요. 민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에 함께 탄 두 사람은 강남 방향으로 출발했고, 민수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연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익숙한 호텔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블랙박스 기록으로 여러 번 확인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민수는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텔 입구가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대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과 도윤이 나란히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흔들림 없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죠.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며 웃는 모습,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순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카페에 그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밖은 어느새 깜깜해졌고 호텔 간판의 불빛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만 가득했죠. 결혼 5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지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 가족들과 함께한 명절 사진들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지연과 도윤은 여전히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며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에 타기 전 도윤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민수는 영상 촬영을 멈추고 파일을 클라우드에 즉시 백업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지연의 차가 출발하자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뒤따라갈 필요는 없었어요. 필요한 건 모두 확보했으니까요. 민수는 집으로 향하며 변호사에게 내일 아침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블랙박스 기록, 주차장, CCTV, 카드 사용 내역, 카톡, 대화 백업, 병원 내부 정황. 그리고 오늘 직접 촬영한 호텔 출입 영상까지 완벽한 증거 세트가 갖춰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이. 이 정도면 법정에서 재판부가 따로 질문도 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자료였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켜고 모든 파일을 날짜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지연의 거짓말과 실제 행적이 대조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증거 파일이 링크되어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거예요. 불을 켜자 소파에 앉아있는 민수를 발견한 지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불도 안 켜고 앉아있었냐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다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병원에 응급 환자가 많아서 정신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하다며 먼저 씻고 자겠다고 했죠. 민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상하다는 듯 민수를 한번 쳐다봤지만 곧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변호사는 특별히 시간을 내줬어요. 민수가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증거는 없다고 했죠. 이혼 소송 준비를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동의했어요. 변호사는 소장 작성을 시작할 테니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인 도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자고 조언했어요. 직장 내 불륜이라는 점에서 병원 측에 징계 요청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민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고 민수는 변호사로부터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과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서가 완성됐고 병원 측에 제출할 징계 요청서까지 작성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언제든 진행 가능하다고 했죠. 민수는 이번 주말에 지연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민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에게 인사했고 퇴근 후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죠. 지연은 남편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민수가 더 다정해진 것 같다며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토요일 저녁 민수는 일부러 집에서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쇼핑을 다녀온다며 나갔다가 오후 5시쯤 돌아왔어요. 민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철을 올려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집에 들어서며 무슨 서류냐고 물었죠. 민수는 일단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민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지연의 외출 기록이 있었고 그 옆에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 이미지가 붙어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장을 넘겼죠. 주차장 CCTV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카톡 대화 스크린샷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수는 침착하게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마지막 장에는 일주일 전 금요일 밤 호텔 앞에서 촬영한 영상 스틸컷이 있었습니다. 지연과 도윤이 나란히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장면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민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 앞에서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민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담담하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인 도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연이 손을 잡으려 하자 민수는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도윤과 보낸 시간 동안 나는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죠. 당신이 거짓말할 때마다 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계속 울며 애원했지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변호사가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할 거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편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수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모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민수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저 차갑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나열했죠.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으로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은 도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은 부은 눈으로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피해갔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며 오늘 중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답했죠. 동시에 도윤이 근무하는 병원 인사팀에도 직장 내 불륜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모든 게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병원에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사팀으로 접수된 공문에는 지연과 도윤의 직장 내 불륜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병원 측은 즉시 두 사람을 불러 사실 확인에 들어갔죠. 지연은 부인하려 했지만 민수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과 친밀한 대화 내용, 그리고 근무 시간을 악용한 정황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도윤 역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도윤의 경우 환자 촬영 스케줄을 개인적인 만남에 맞춰 조정한 흔적까지 발견됐죠.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인사위원회는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어요. 인사위원회는 도윤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무를 이용한 불륜 행위와 병원 내 질서 문란이 주된 이유였어요. 급여도 정직 기간 동안 전액 삭감됐죠. 지연은 경고 처분과 함께 부서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팀에서 외래 접수팀으로 강제 배치됐고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점심시간엔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이제는 지연을 피했죠. 병원 내에서 지연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지만 사표를 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고 이직할 곳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법원의 판결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민수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에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판단을 내렸어요. 이혼이 인정됐고 책임은 전적으로 지연에게 있다고 판시됐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게다가 도윤도 상간남으로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를 고려했지만 변호사들은 승산이 없다고 조언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합리적이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부모님께 돈을 빌려 위자료를 마련해야 했고 도윤도 대출을 받아 배상금을 준비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정직 처분이 끝난 후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기엔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됐죠. 병원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도윤은 이전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연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어요. 서로에게 원망만 남았을 뿐이었죠. 도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는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과거를 지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외로움과 후회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던 시간,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보던 순간들, 명절에 가족들과 모여 웃던 기억들이 모두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지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죠.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수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했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등산도 가고 여행 계획도 세웠죠. 처음엔 혼자라는 게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민수는 지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었죠.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1년이 흐른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지연의 뒷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민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지연은 없었어요. 민수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지연은 자신이 완벽히 숨겼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남편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죠.